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제이맘입니다. 제이는 5살이고요. 여자아이고 어릴 때부터 민감성 기질의 아이여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들었던 점, 또 나름의 노하우들을 오늘 모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이는 어렸을 때 민감성을 막 울음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아이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감각적인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표현했었어요. 까칠까칠한 옷을 입기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유식을 할 때 입에 느낌이 싫어서 다 뱉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의 맛이 입으로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한다든지 해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도 어려웠던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흰죽만 먹여서 키우기도 했었고요. 원체 이제 맛이나 청각적인 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서 저랑 제이 아빠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이의 민감성을 처음 파악했을 때는 아이가 어릴 때 짜증을 좀 내거나 짜증이 계속 많아서 그냥 왜 이러지? 애기 키우는 게 되게 힘든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해서 그냥 아기라서 놀란다기보다는 좀 이런 게 더 발달됐나? 청각이나 이런 후각이 좀 발달됐나? 좀 민감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본인이 원치 않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좀 짜증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이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요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짜증을 냈다면 지금 언어를 배워서 불편해요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편식이 심합니다. 민감한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기질, 표현 방법, 느낌, 모든 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나와는 일단 너무 다른 존재고, 그걸 인정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쏟았어요. 가장 노력했던 점은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내가 모나지 않게 피드백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났다 하면은 왜 짜증내냐고 하면서 왜를 묻지 않고 짜증이 났구나, 심통이 났으면 심통 났구나, 마음속에서 왜 심통이 나냐 라고 묻고 싶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심통 났구나 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꽤 평온해졌고요. 저의 힘든 마음이 수그러들었던 것 같고,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제이를 좀 유별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보탬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짜증을 유난히 사람 많은 데서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보고 그걸 좀 이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사람 많은 데서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태도를 할 때는 그냥 이 아이한테만 집중해요. 그리고 딱 한 가지의 지침만을 주려고 노력해요. 딱 그 두 생각만 해요. 제이한테 집중하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알려주자.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죠. 막 옆에 사람들한테 사과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나를 자극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그 순간만큼은 딱 제이하고 나만 생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이야 진정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까지 해서 딱 2개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엄마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면 아이는 그거에 더 힘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그 엄마의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는 더 자지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길에서 짜증 낼 때 엄마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을 해준다면 도움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되도록 말로 많이 설명을 해주자입니다. 제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약간 좋지 않아서 어릴 적 종합병원에서 큰 검사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는 언어가 잘 안 돼 있었을 때라서 제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너 지금 검사 받으러 가는 거야, 제이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게 연습이었어요. 리허설. 미리 정말 집에 병원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이불도 깔아놓고 거기 위해서 진짜 심장검사 하는 것처럼 각종 선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몸에다가 붙여보고 하는 연습도 해보고 의사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돼 하는 것들을 몸으로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말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뭐 그때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줬어요. 불안감을 좀 낮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건 지금도 많이 해요. 어린이집에 새로 간다거나 했을 때도 리허설을 많이 했었고 리허설을 하면 좋은 점이 이 민감한 아이들은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서 새로운 공간에 딱 가면 얼음이 되는데 미리 알고 가면 나 저거 알아 엄마가 얘기했었지 하면서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도 잘 마무리를 했었고 지금도 새로운 곳에 갈 때 뭐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갈 때 꼭 미리 말해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해주는 연습을 해요. 세 번째로는 아이가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좀 별난 아이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는 이 혀의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해요. 그래서 섞인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김밥, 만두, 떡갈비, 혼재된 음식은 다 안 먹어요. 이유식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편식을 좀 심하게 한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이는 섞인 음식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한 가지씩 그리고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드시면 그냥 두셔요 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향을 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발견한 한 가지 있는데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제가 잘 먹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파악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근인데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그 음식을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이런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뭐 엄마로서는 육아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주변에서 팁을 얻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때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좀 충분히 드리면 선생님께서도 좀 아이를 보육하는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믿고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가려는 자세와 이런 움직임은 저는 너무 존중하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어른들이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아이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아이를 조금 더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이하다보다는 특별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소 느릴 수 있는 아이지만 그만큼 꼼꼼하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봐주려는 시선이 중요할 것 같고 나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속도를 좀 기다려주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둘 사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감한 기질의 아이를 키우면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잖아요. 엄마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다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엄마가 하는 게 맞아요. 화이팅!